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 컨설턴트 애터미 예능 TV 예능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오늘도 역시 하우스 홀드 골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3장 가정용품 금광에서 금캐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품 금광 시장은 무궁무진하고 더구나 계속 성장하고 있다. 다음이 통계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 각 가정이 가처분 소득 9,250달러를 1억 2천만 가정으로 곱하면 매년 1조 1,000억 원 달러라는 액수가 나온다. 이 돈은 대부분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데 쓰신다. 가정용품 금광을 소유하는 방법. 이 지구상에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다. 오로지 기회가 있을 뿐이다. 더글러스 메가더 미국의 군인이 말씀하셨다. 만일 대학에 다니는 당신의 아이가 자신의 전공에 대해 개케묵은 학문이라고 떠벌려도 학문의 길을 희석한다는 이유로 혼내지 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 전략인 구전 마케팅을 실행하는 아이를 칭찬하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 마케팅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950년대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구전 마케팅을 두고 소비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접하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이 구전 마케팅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 입소문의 크기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그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쉽다. 입소문은 지금까지 알려진 마케팅 방식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아니,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 증거로 구전 마케팅을 연구한 하버드와 예일 대학의 두 교수는 유럽 소비자들의 60% 이상이 새로운 브랜드를 구매할 때 가족과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새로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도 개인적인 추천이 가장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마케팅 목적. 마케팅 유형이 입소문이든 TV 광고든 뉴스 광고든 모든 마케팅에는 동일한 목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소비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일이다. 여기서 커뮤니티는 지역 사회나 소규모 마을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과 상관없이 동일한 관심, 목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의미한다. 뉴욕 주위, 뉴욕시 혹은 인도의 뉴델리 등 장소에 상관없이 말이다.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나 히스패닉 커뮤니티라는 말을 들으면 동일한 신념을 공유하는 특정인들이 그룹을 떠올리듯 특정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 소비자 커뮤니티는 그랜드 마스터 체스 플레이들처럼 수백 명의 마니아로 이루어진 틈새 시장일 수도 있고 월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처럼 수백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장일 수도 있다. 여하튼 마케팅의 목적은 당신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소비자 커뮤니티를 확인 및 구축하는 데 있다. 이것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이다. 자기 사업을 한다면 당신의 집안에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금광으로 바꾸려면 먼저 당신이 제품의 유통 경로에 참여해 공급자 대리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어 입소문 마케팅으로 소비자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관심이 동일하고 목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 어떤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는가? 당신이 돈을 들여 구매하는 일상생활용품을 돈 버는 수단으로 바꾸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가정용품 금광 개념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월마트나 다른 소매업자에게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을 그만두고 당신 자신이 공급업체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 공급자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독립사업자로서 커미션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직장인들이 받는 고정급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독립사업자는 수익에 제한이 없고 소비자 커뮤니티를 크게 구축할수록 수익도 높아진다. 시장은 어느 정도 클까? 가정용품 금광 시장은 얼마나 클까? 그것은 굉장히 거대하고 더구나 계속 성장하고 있다. 다음이 통계가 그 사실을 입증해 준다.
평균적인 미국 가정이 매년 한 달에 $770,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9,250이다. 미국 내에 약 1억 2천만 가정을 가처분 소득 $9,250로 곱하면 엄청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인은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매년 $1조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당신이 공급업체의 사업 파트너가 되면 공급자 대리인으로서 해마다 성장하는 1조 이상의 미국 소매 시장에서 일정 비율의 돈을 벌 수 있다.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은 매년 $7조 달하는 돈을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를 위해 소비한다. 따라서 공급자 대리인은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에서 커미션과 보너스를 통해 벌 수 있다. 월마트가 그처럼 해마다 성장하는 이유는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도 가정용품 공장에서 금을 캐는 사업 기회를 잡으면 월마트처럼 성공할 수 있다. 월마트의 제품 유통 경로 형태, 공급업체 사업 파트너로서 공급자 대리인이라는 역할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월마트의 상품 유통 경로 형태를 알아보자. 이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월마트 모델의 수익으로 전환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공급업체 혹은 제조업체, 가령 P&G 공급자 대리인이 월마트 바이어와 만난다. 이때 공급자 대리인은 특정 상품에 대해 월마트가 가급적 최고가를 지불하도록 협상한다. 예를 들어 월마트가 어떤 상품을 $10에 구매한다고 해보자. 그 물건이 월마트에 도착하면 월마트는 그들이 지불한 $10에 15%의 마진을 붙여 가격을 책정한다. $10의 15%는 $1.5다. 결국 최종 판매 가격은 $11.5가 된다. 월마트는 그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때까지 진열대에 올려둔다. 그리고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하면 월마트는 모든 간접비와 비용을 제외한 $1 50센트의 3%, 즉 4.5센트를 수익으로 챙긴다. 월마트의 제품 유통 경로 형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월마트 유통 경로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승자는 월마트 법인과 월튼가의 상속자 5명이다. 당신이 월마트와 같은 위치에 서서 매년 소비자가 소매 자산에 지불하는 $7조 일정 비율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월튼가가 누리는 환경과 당신이 환경을 바꾸고 싶지 않은가? 당신이 유통 경로에서 최종 소비자가 되는 대신 최종 공급자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당신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고?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제품의 유통 및 수익 경로에서 당신이 위치만 바꾸면 그만이다. 실은 당신이 구매 습관만 살짝 바꿔도 유통 경로에서 월튼가를 배제하고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월마트로 쇼핑하러 가는 사람들을 모두 주목하라. 만약 당신이 소매점에서 돈을 쓰며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보다 소매 자산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음의 내용에 특히 주목하라. 당신이 유통 경로에서 월마트를 없애라. 이제 가정용품 금광인 일상생활용품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자. 이 유통 경로에서 당신은 소비자 입장에서 공급자 대리인으로 입장이 바뀐다. 그렇다고 당신이 월마트나 다른 공급업체에게 고용되는 것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어 공급업체와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월마트의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 당신은 소비자에서 공급자 대리인으로 입장을 바꿈으로써 일반적인 소비자처럼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마트처럼 지출한 돈의 일부를 취해 돈을 벌 수 있다. 소비자에서 공급자 대리인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당신이 소매 자산에 숨은 불을 켜는 열쇠다. 공급자 대리인의 입장에 서면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는 지출 비용을 수입으로 바꿀 권리를 얻는다. 그와 함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소유할 권리도 누린다. 광부가 될 것인가? 광산을 소유하겠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정용품 공장에서 금을 캐내는 개념은 매우 간단하다. 여기에는 값비싼 장비나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대학 교육이 필요치 않다. 필요한 것은 오로지 열린 마음과 가정용품 공장에서 금을 캐내는 독립적인 사업가로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배워가자 하는 열이다. 그야말로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열이, 일하려는 의지가 전부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당신은 가정용품 공방에서 얼마든지 금을 쓸어 담을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금을 캐느냐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의 노력에 따라 적은 금을 캘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금을 캘 수도 있다. 이것은 당신의 사업이므로 그 결과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은 단순히 집안에 숨어 있는 것만 캐내 할인과 리베이트를 받을 수도 있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만 일하며 몇몇 친구와 지인이 금맥에서 금을 캘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사업을 전국적 혹은 세계적으로 확장해 전 세계의 가정용품 금맥에서 금을 캐는 것도 가능하다. 금광이 당신이 채굴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채굴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갈 것이다. 이제 당신이 가정용품 금광이 안겨주는 공정한 몫을 당신이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수입원을 다각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소규모 투자자를 위한 가장 좋은 조언은 수입원을 다각화하라는 것이다. 아런 브라프 듀크 대학 재성학 교수. 내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다음의 내용은 세계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시나리오는 재기 넘치고 사실적이다. 그리고 수백만 근로자들에게 점점 일상화하는 거대한 추세의 두려운 일면을 보여준다. 조 스미스는 알람 시계, 일본 산을 아침 6시로 맞춰놓고 하루를 일찍 시작한다. 아침 일찍 커피 메이커 중국산으로 커피를 끓이는 동안 저는 전기 면도기 홍콩산으로 면도를 하고 전기 프라이팬 인도산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날 얼마 정도 돈을 써도 되는지 계산하기 위해 계산기 필리핀산을 꺼내 따져보았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와이셔츠 스리랑카산을 입고 양복과 넥타이 싱가포르산을 걸친 다음 구두 브라질산을 신고 집을 나섰다. 자동차 멕시코산에 올라탄 그는 라디오 말레이아산을 들으며 선먹시계 대만산의 시간을 맞추고 1년 넘게 찾고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저녁 무렵 또다시 성과가 없는 하루를 보낸 그는 잠시 쉬기 위해 와인 칠레산을 한 잔 따른 뒤 TV 인도네시아산을 켰다. 그리고 왜 자신은 미국에서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지 한탄했다. 조 스미스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수입산 가정용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제 이야기다. 좋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다. 저 일상에는 전 세계에서 만든 제품이 가득하지만 그는 그것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전까지는 그는 단 한 번도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려 애쓰는 동안 그는 문득 더 많은 값싼 수입품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인은 가장 가치 있는 상품, 즉 일자리를 수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일자리를 잃고 난 후에야 세계화가 미국의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았던 것이다. 점점 악화되는 실업.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이 6% 이상인데 이는 총 노동인구 1억 5천만 명 중 1,000만 명이 실업자라는 얘기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가 내놓은 통계일 뿐 실제로 실업률은 10%에 가깝다. 즉 실업자가 1,500만 명에 이른다. 수백만 명이 미국인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추세는 잠시 후 더 다루겠다. 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수치와 실제 수치에 다 차이가 있는 걸까? 이것은 정부의 이해하기 힘든 논리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 실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들이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를 잃었어도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다.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이 만료되면 실업자가 아니다. 졸업 후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면 실업자가 아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일자리를 찾기를 포기했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조기 은퇴했다면 실업자가 아니다. 결국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이들은 실업자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은 약 1,000만 명의 미국인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고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실업수당이
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500만 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미국에는 약 1,500만 명의 실업자가 있는 셈이다.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50%가 더 많다. 여기에다 정규직이 아닌 저임금이 비정규직과 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500만 명을 더하면 실업자 혹은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전체 노동 인구의 13% 2천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실업률 증가는 미국에만 국한된 현실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일자리 자체가 줄고 있다. 세계화 바람이 가장 큰 피해자는 공장이 제품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생산직 노동자들은 언제 그들의 일이 멕시코나 아시아 또는 인건비가 싸고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로 옮겨갈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직 종사자, 즉 지식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노하우도 있으므로 절대 외국인에게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실은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랬다. 안타깝게도 버블이 터지면서 일자리 300만 개가 사라졌는데 그 대부분이 사무직 종사자 일자리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불황이 끝나면 가장 먼저 사무직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연구 결과에서 2001년부터 경제가 지속적으로 후퇴하면서 약 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중 대다수는 다시 복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비행기 조종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간관리자, 소매업자, 전기통신 근로자를 비롯해 전 경제 분야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가? 비행기 조종사들은 택시를 몰고 엔지니어들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시장조사 업체 포레스터 리서치는 한 연구에서 2005년까지 미국의 330만 개 직장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들은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에는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도 포함된다. 종사자는 영구히 인도의 잉크로 얼룩져 있다. 오늘날 세계는 물건뿐 아니라 직업도 공유하고 있다. 한때 고소득 사무직은 미국인이 독차지했으나 이제 영어를 배우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그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은 고객 지원 업무, 일화 분석, 컴퓨터 프로그래밍, 클레임 처리, 문서 작성, 주문 접수 같은 사무직을 비롯해 회계, 건축, 법률 분야일까지 외국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가 대서특별한 서비스 산업 글로벌화하다. 고임금 전문 직종은 어떻게 저임금 국가로 옮겨가고 있는가를 보면 이러한 현실을 보다 실감할 수 있다. 이들은 2010년까지 미국과 유럽이 1300만 금융 서비스 분야 일자리 중 200만 개가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으로 아웃소싱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오늘날 세계는 글로벌화되었고 영어는 세계 공통어로 자리를 잡았다. 이 때문에 대략 미국 인구와 맞먹는 2,500만 명의 중국인이 영어를 배우고 있다. 영어를 구사하는 중국인이 노동시장에 뛰어들 경우 지식으로 무장한 그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 미국인 노동자의 10분의 1 임금을 받고도 기꺼이 일할 것이다. 이미 지식을 갖추고 야망이 크며 영어를 구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 중개업, 법률 회사에 취직하고 있다. 이들은 고임금을 원하는 미국인들보다 똑똑하고 열의가 강하며 저임금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규모가 큰 큰 은행이 은행장이라면 누구를 채용하겠는가? IT 소프트웨어를 수리하는데 미국인에게 시간당 60달러를 지불하겠는가? 아니면 IT 부서 전체를 해고하고 시간당 6달러를 받는 인도 코드 전문가들에게 아웃소싱을 맡기겠는가? 만약 당신이 주주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인도에 아웃소싱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가? 맙소사 수많은 남녀 사무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무직도 세계화로 얼룩져고 있는데 말이다. 이미 얼룩이 진 직업은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인도의 잉크가 만들어낸 그 얼룩은 아예 흡수되어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를 준비하자. 지금이 곧 미래다. 경고하건대 사무직을 안정적인 직업으로 생각하지 마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사무직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은행들은 정보 처리 센터를 인도에 아웃소싱해 지난 4년 동안 약 80억 달러를 전락했다. 현재 맨하튼에 있는 회사들도 비록 경영진은 미국에 있으나 그들의 비서는 인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인도에 있는 비서들이 임금이 뉴욕에 비해 5배나 낮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직은 미국에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많이 있다. 웨이터, 은행, 금전 출납기원, 병원 직원, 보안 경비원 등의 직업은 여전히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는 보통 지루하고 보수가 적다. 가장 좋은 시급을 받더라도 시간당 6달러에서 10달러 정도다. 더구나 당신이 아무리 유능해도 보수의 상한선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 일에 당신의 일생을 걸고 싶은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움직여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실직과 관계된 이야기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결코 그렇지 않다. 뒤로 살짝 물러나 큰 그림을 보면 시렵은 미래라는 퍼즐 안에서 예상할 수 있는 한 조각이 퍼즐이다. 다음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또 다른 퍼즐이다. 퍼즐 조각 1. 대다수 근로자가 은퇴 적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 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10에서 64세 사이의 근로자 중 50% 이상에게 은퇴 적금 통장이 없다. 퍼즐 조각 2. 50% 이하의 근로자만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대답한다. 소비자 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들이 직업 만족도는 매우 낮다고 한다. 퍼즐 조각 3. 미국 기업의 연금 체제는 폭풍에 직면해 있다. 비즈니스 위크에 따르면 연금 재원 부족분이 3,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은 나이 든 직원들은 많은 부서를 팔아치우고 있다. 이 경우 그들은 자동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한다. 이는 은퇴자와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한 꼼수다. 퍼즐 조각 4. 중산층은 간신히 버티고 있다. USA Today에 따르면 오늘날 맞벌이 가정도 치솟는 생활비, 건강관리비, 대학 교육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은퇴 준비를 위해 저축도 해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한다. 퍼즐 조각 5. 50세, 70세 성인들 중 약 45%는 65세 이상까지 일할 계획이다. 미국 은퇴자 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자 주식시장에서 이른 돈과 높은 일업비용 때문에 은퇴를 연기한다고 한다. 이러한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아마 전형적인 중산층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집은 좋아 보이고 잔디도 잘 다듬어져 있다. 아이들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아빠와 엄마의 표정은 밝지 않다. 왜 그런가? 안정적인 중산층이라는 핏깃이 이면에는 재앙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당신의 삶에도 이러한 퍼즐 조각이 보이는가? 당신은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는가? 당신의 가정 경제는 안정적인가? 당신은 은퇴 이후를 위해 돈을 저축하고 있는가? 당신은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잘 갚고 있는가? 당신은 안정적인 고소득의 직종에 종사하거나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가? 이들 질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재난이 닥치기 전에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한 가지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마라. 당신의 삶의 퍼즐 조각들이 당신의 자신과 가족을 위해 꿈꿔온 큰 그림에 맞지 않는다면 해고를 당할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신의 집안에 있는 가정용품 공간은 모든 수익이라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도록 확실한 방법을 제시한다. 당신이 가정용품 공간에서 건물 캐는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출하면서도 매주 몇 달러부터 한 달에 몇백 달러 혹은 1년에 몇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업은 프랜차이즈와 달리 시작할 때 많은 자본금이 필요치 않다. 특히 당신은 가정용품 공간에서 금을 캐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다. 가정용품 공간 개념에서는 현재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녁 시간과 주말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과 그 개념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원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정용품 공간에서 금을 캐는 사업의 핵심이다. 당신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고 시간을 전적으로 투자해도 된다. 빠르거나 느리게 금을 캘 수도 있고 많은 혹은 적게 캘 수도 있다.
그것은 오로지 당신의 필요, 목표, 재능 그리고 노력에 달려 있다. 수입원을 다양화하라. 왜 사람들이 자신의 수익을 다양화하려 하지 않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 또한 지금은 첨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낡은 모델을 없애고 새로운 모델을 받아들이는 세상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팩스가 마치 핫케이크가 팔리듯 팔려나갔다. 덕분에 팩스 제조업체와 판매원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팩스는 타자기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는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1990년에 팩스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였다면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싶지 않았을까? 물론 다양화하고 싶었을 것이다. 지금이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할 때는 직장을 잃은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직업이 있는 지금, 당신이 종사하는 산업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결코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급격한 변화가 몇 년 전이나 몇십 년 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어나고 있다. 지난 세기 동안 현명한 사람들은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최고의 결과를 기대했다. 지금 당신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일이다. 로테크가 하이테크를 뛰어넘다. 기술은 우리 사회를 매우 빠른 속도로 바꿔놓고 있다. 그렇다고 모두 로테크 제품이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제품 중에 더 실용적이라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품도 있다. 예를 들면 연필이 그렇다. 어느 날 한 유명 디자인 잡지 기자가 영화 스타웍스를 각색하고 제작한 루카스 필름의 디자인 감독 더그 차잉에게 21세기의 가장 가치 있는 발명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장 단순한 도구인 연필입니다. 연필은 21세기에 실현할 기술적 성장을 묘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필을 통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대화하고 기록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생각을 체계화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연필은 사용이 간편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로테크의 연필에는 하이테크의 인터넷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이점이 있다. 연필은 싸고 작으며 휴대하기가 간편해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달리 부러지면 깎아서 바로 쓸 수 있다. 아무리 하이테크 기술이 발달해도 연필이 쓰임새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정용품 공간 개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PDAS, 휴대정보 단말기나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 같은 하이테크 제품에 열광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한 하이테크 제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청소용품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건강보조식품은, 샴푸는, 가구는 선반 위에 있거나 캐비닛 안에 들어있는 수백 가지의 생필품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로테크도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로테크 제품의 연필로 미래의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를 스케치할 수 있듯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과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경제에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할 것이다.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히 말이다. 가정용품 공간인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 수요는 당신이 가정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 매년 수백만 명이 전 세계의 가정에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를 공급해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다. 당신도 가정용품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떠한가?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현명한 사람들은 수입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는다. 모든 가정에서 매달 구입하는 가정용품을 기반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좋은 수입원 다양화 방법이 또 있을까? 그것은 당신의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는가? 가정용품 공간에서 금을 캐는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당신의 수입원을 다양화함으로써 미래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라. 지금 당장.